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규랜더 코리아 제품 담당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류 디스커버리 모델은 1989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20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패밀리 SUV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델입니다. 이번에 오늘 선보이게 되는 올류 디스커버리 모델은 2010년에 국내에서 4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었었고요. 8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 모델로 바뀌면서 기존의 디스커버리 3, 디스커버리 4 이런 네이밍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올류 디스커버리 패밀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라는 네이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성인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적용된 D7U 알루미늄 인텐시브 바디 구조를 적용을 해서 바디 무게가 약 480kg 이상 가벼워진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게 가벼워진 모노코크 구조를 채택을 했지만 기존의 디스커버리의 상징인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이드 디자인을 보시면은 기존 디스커버리는 약 수평적인 라인, 직각 형태의 라인을 많이 사용해서 매니아층도 있었는데요. 신형 디스커버리 모델 같은 경우는 보다 모던한 디자인을 위해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후미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도록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충분한 4코너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디스커버리의 특징인 그 3열 시트의 머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스텝트 루프라인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서 3열의 머리 공간을 기존 디스커버리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 디자인 라인을 채택한 게 특징입니다. 전면 모습 보시면 랜드로버는 굉장히 전면에서 보실 때 강인하고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조개 껍질 형태의 크램쉘 타입의 보닛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크램쉘 타입의 보닛 디자인과 LED 헤드램프가 채택된 점이 전면 디자인에서 특징이고요. 그리고 후면 모습 보시면 디스커버리 4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대칭형 테일게이트가 특징이었습니다. 신형 디스커버리는 원피스 테일게이트로 바뀌었지만 이 네임플레이트 부분을 비대칭형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디스커버리의 전통적인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바디의 85% 이상이 알루미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캐리어 부분은 마그네슘 크로스 카빔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은 플라스틱 컴포지트 소재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480kg 저 같은 성인 한 6명의 무게를 절감을 해서 연비도 향상이 되었고요. 승차감도 특히 온로드 승차감이 많이 향상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차체 전고 사이즈, 차체 높이를 약 4cm 정도 낮췄습니다. 이런 이유는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한 이유고요. 그리고 A필러 디자인을 더 각도를 줌으로 인해서 공기저항 계수를 기존의 0.40 코에피션트 드래그에서 0.33으로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낮아진 공기저항 계수는 연비 그리고 가속 성능에서 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탑승을 오늘 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 또 레인지로버 느낌이 많이 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쪽에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디자인적으로 디스커버리 라인업은 이런 수평적인 디자인 라인과 수직적인 강력한 알루미늄 소재의 수직적인 라인이 교차하면서 강인한 실내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모니터는 10.2인치 인컨트롤 터치 프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점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 온도 조절 컨트롤러 뒷부분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배열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는 전통적으로 2열하고 3열을 앞좌석 시트보다 좀 더 높게 위치함으로써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도 뒷좌석 승객이 답답하지 않도록 충분한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를 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스타디움 시팅이라고 하고요. 그 전통적인 시트 구조가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점이 동급에서 최초로 3열에도 히팅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아 시트를 장착하실 수 있는 아이소픽트도 5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느 시트에서나 다 태우실 수 있게 아이소픽트를 5군데나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또한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 인텔리전트 C폴드 기능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있는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뒷좌석에서 총 3군데에서 시트를 자동으로 접고 펴실 수 있습니다. 네, 시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시트 폴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시트의 위치를 접을 수 있도록 차가 알아서 잡은 후에 헤드레스트까지 접고 자동으로 접고 펴는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2열, 3열 모두 접고 펴는데 약 14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물체가 걸리거나 승객 탑승해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센서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쪽에 위치한 버튼에서도 3열 시트를 접고 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3열 시트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정도는 탑승할 수가 있지만 성인이 탑승하기는 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 디스커버리는 3열에도 성인 2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무릎 공간을 마련을 하였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적용된 슬라이딩 2열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앞뒤로 16cm 정도 시트 위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열 시트로 들어가시고 내리시고 타실 때나 또는 많은 짐을 실으실 때 2열의 시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그만큼 실내 실용성을 더 높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센터 패시아 뒤쪽에 있는 숨은 공간뿐만 아니라 컵홀더를 이렇게 앞쪽으로 미시게 되면 안쪽에 아이패드까지 수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공간까지 가장 다재다능한 SUV에 걸맞는 많은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원피스 테일게이트를 채택을 했지만 기존의 디스커버리 고객들이 좋아하던 야외 활동 시에 트렁크 안쪽에 앉아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인 3명의 무게에 해당하는 약 300kg까지 버틸 수 있는 파워드 이너 테일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디플로이가 되고요. 성인 3명이 앉아서 야외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총 2가지 엔진 라인업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개발한 인제니움 디젤 2.0L 엔진이고요. 2.0L지만 트윈 터보를 장착을 해서 240마력, 51토크의 충분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또 국내 공인연비 기준에서 12.8의 우수한 복합연비까지 실현을 해서요. 특히 여성 고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강력한 디자인을 원하실 경우는 기존 3.0 디젤 엔진, 61토크를 자랑하는 3.0 디젤 엔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주로 시승하시게 될 모델은 3.0 디젤 엔진 모델입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차세대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면서 가장 좋은 기능은 차량이 정차했을 때 서스펜션의 높이를 자동으로 4cm 정도 낮춰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고객들이 타고 내리시기 쉽게 정차했을 때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4cm 정도 낮춰주는 기능이 있고요. 기존 디스커버리는 오프로드 모드를 했을 때 차체의 높이를 5.5cm 한 단계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형 디스커버리는 2단계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50km 이하, 이제 저속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7.5cm까지 차체 높이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속 50에서 80km에서는 4cm 정도 서스펜션 높이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로드 주행하실 때 서스펜션 높이를 맥스로 세팅을 하시고 주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차체 크기는 14cm 정도 커졌고요. 휠베이스는 4cm 정도 더 넓어졌습니다. 휠베이스가 넓어지게 되면은 오프로드 성능이 중요한 입사각, 램프각, 탈출각이 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디스커버리는 타협하지 않고 기존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중요한 입사각, 램프각, 탈출각을 동급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를 한 게 특징입니다. 또한 최고의 오프로더에 맞게 오늘 사용하시게 될 로우 렌지 저단 기어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단 기어 모드를 선택하시면 좀 더 큰 기어비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오프로드 성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3.0 디젤 엔진 모델에는 액티브 리어 락킹 디퍼런셜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극한의 오프로드 상황, 바퀴가 한 바퀴가 떠 있어서 접지력이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도 차동 기어를 잠가줌으로써 탱크처럼 오프로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액티브 리어 락킹 디퍼런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고 터치 스크린 그리고 계기판에서 이 액티브 리어 디퍼런셜이 잠겼다 풀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4x4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각 능력은 기존의 70cm에서 90cm, 거의 1m에 가까운 도각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고요. 오늘 역시 코스에서 도각 능력도 테스트를 해보시게 됩니다. 기존 디스커버리 고객은 그 토잉 기능, 캠핑카나 이런 거 토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 구조지만 3.5톤의 토잉 능력은, 견인 능력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어드밴스드 토어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전자동 제형 반응 시스템의 다이얼을 통해서 미세하게 차량의 움직임, 스티어링 컨트롤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다이얼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감지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장비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동급 최고의 7인승 시트를 제공을 하고요. 동급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알루미늄 바디로 바뀌면서 온로드 성능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런 차량의 특성을 오늘 온오프로드 코스에서 경험하실 텐데요. 오늘 시승을 도와주실 랜드로버의 리드 인스트럭터이신 올기 이사께서 오늘 코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규 랜드로버 코리아의 리드 인스트럭터 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전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통과하시면서 앞서 설명드리셨던 저희 올류 디스커버리의 주행 성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세션 A가 있습니다. A 세션에는 시소 코스, 그리고 작은 언덕을 넘고 수로 공간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사명 코스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스프링면을 통과하시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시소 모드 들어가실 때 천천히 점진적으로 악셀을 밟으시면 가속, 저희가 자랑하는 터레인 리스폰스의 모드에 따라서 트로틀이 열리는 반응이 조금씩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인 리스폰스 설정했었을 때 어떻게 점진적으로 가속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진입하시면 무게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때 무게가 조금 크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크게 충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올류 디스커버리 에어 서스펜션이 얼마만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언덕을 넘어서 이제 수로로 진입하실 텐데요. 내리막 내려가실 때는 저희 차량이 가지고 있는 힐 디센트 컨트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브레이크, 악셀 하지 마시고 힐 디센트 컨트롤만 조정하셔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류 디스커버리 바뀐 부분이 도각 높이가 예전엔 700mm였는데 지금 900mm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항하시면서 얼마만큼 또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면 코스에 가시면 저희 에어 서스펜션이 얼마만큼 사면로에서 차체를 보정해 주는지, 그리고 힐 트러블 상황에서 얼마만큼 점진적으로 슬립을 잡아주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 스프링 위에 올라가셔서 잠시 정지하시면 한쪽 바퀴 쪽은 다 슬립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저희 차량은 전 차종이 그 센터페시아 모니터 창에서 4x4의 차량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슬립하는 구간을 어떻게 잡아주고 센터락과 데프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하시면서 천천히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코스입니다. B코스는 똑같이 좌측에 보이는 십자 언덕이라고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등판 각도가 약 30도 가까이 됩니다. 올라가실 때 똑같이 등판 능력이 얼마만큼, 저희 랜드로버 브랜드는 철학이 이렇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가되 필요한 만큼만 빠르게 간다. 절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저희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용하셔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등판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똑같이 내려오실 때는 힐 디센트 컨트롤 작동하셔서 브레이크 하지 않고 디센트 컨트롤의 능력을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우측으로 도시면 계단입니다. 쉽게 영화에서 보시면 탄력 붙여서 올라가는 차들도 있고 한데요. 저희 차량들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계단 앞에서 서셨다가 천천히 악셀만 밟으시면 자연스럽게 계단을 쉽게 올라간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저희 인스트럭터들이 각
예, 구조물에 따라서 트레인 리스폰스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아 나오시면 예, 국내에는 최초로 예,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저희 랜드로버만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구조물입니다. 예, 테라포트라고 하는데 테라포트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면서 저희 차량의 진입각과 탈출각, 무엇보다 등판 각도가 탈출하실 때 40도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면서 등판 능력과 다시 한번 힐트 디센트 컨트롤이 얼마만큼 경사로에서 잘 잡아주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면 범피가 있습니다. 범피 구간 통과하시면서 똑같이 저희 차량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에서 예,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보조 기능을 보시면 카메라가 전면, 좌측, 우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 부분 보시면서 차량이 힐 트러블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강성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